끝판왕 보조 배터리 자강도천, 앵커, 그리고 쿡테크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2? 아니요. 귀요미? 틀렸습니다. 1이 많아지는 겁니다. 고출력 보조 배터리는 알아봐야 할 게 정말 많은 제품입니다. 하나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이 한 브랜드당 3개, 2개 브랜드를 동시에 비교하려다 보니 그냥 말할게요. 한 달 전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뭐부터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아 대충 이런 상태로 2주 정도 멍 때리다가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고출력 보조 배터리로 유명한 2개 브랜드 앵커와 쿡테크인데요. 앵커는 여러 번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쿡테크라는 브랜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샤오미의 자회사 즈미에서 파생된 고성능 보조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사실상 샤오미의 손자라고 볼 수 있는 브랜드로 이번에 리뷰하는 보조 배터리는 저에게 광고 제안만 20번 정도 왔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광고 제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리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끝판왕을 찾았는데 굳이 더 괜찮은 친구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10%, 한 우물만 계속 받아보면 언젠간 앵커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90%.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와 좋다 했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비슷한 스펙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예비 광고주님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안타깝게도 광고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구매하시면 페라리까지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 궁금하기 스트랩과 함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게부터 비교해보면 모든 용량에서 쿡테크가 더 가벼운 모습으로 가벼운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쿡테크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지만 가장 높은 용량에서는 큰 차이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 구성품을 확인해보면 앵커는 모든 제품에 파우치가 들어있는 데 비해 쿡테크는 가장 비싼 제품에만 파우치를 증정하는데 만약 서운하다고 느껴진다면 조금 양심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정 케이블의 경우 앵커는 제품 스펙에 맞는 케이블을 증정하고 최대 전유량은 5A, 쿡테크는 모든 제품에 6A 케이블로 케이블은 쿡테크가 더 좋은 거 주고요. 더 높은 스펙인 만큼 높은 출력에서의 케이블의 발열은 쿡테크가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증정품의 퀄리티는 쿡테크가 더 마음에 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전력 기능이 있는 제품의 경우 버튼을 2번 눌러줬을 때 저전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USB A-타입 포트의 전력 차단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C-타입 포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C2C가 아닌 다른 케이블을 연결하면 전력 공급으로 인식하고 저전력 기능과 무관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점,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한 뒤 5분 동안 확인해보면 앵커는 낮은 용량의 제품들에 C타입 포트 저전력 차단 기능이 작동했고 다른 제품들에서는 유지되는 모습으로 저전력 차단이 작동하게 되는 경우 누설전류로 인한 배터리 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워치 충전 시에는 발열로 인한 출력 저하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력 차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력과 관련된 부분은 사이즈별로 비교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작은 제품부터 확인해보면 두 제품 모두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급되는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쿡테크는 공급되는 전원의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괜찮았고 앵커는 제품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과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경고 표시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원하는 포트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 사용 환경에 맞는 제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일 포트로 사용했을 때 쿡테크가 더 높은 출력을 지원하지만 모든 포트를 사용했을 때 합산된 최대 출력은 큰 차이 없는 모습. 쿡테크의 경우 샤오미에서 더 높은 출력을 지원하고 가능한 최대 출력이 샤오미를 기준으로 측정된 모습으로 중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은 쿡테크가 조금 더 건실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삼성 역시 편애하지 않는 모습은 갤럭시 울트라 유저분들에게 쿡테크가 조금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출력 보조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으로는 배터리 충전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완전 방전 상태에서 충전했을 때 두 보조 배터리의 충전 방식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충전이 완료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45분 이내로 다른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들에 비해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편리했는데, 사용하며 가끔 거슬렸던 부분으로는 배터리를 충전하며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쿡테크의 경우 충전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사용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5W 출력으로 방전 용량을 확인하고 25W 출력으로도 확인한 뒤 두 결과의 평균값을 도출하는 방식은 새롭게 계산해본 방식인데요. 평균값으로 비교했을 때 아이폰 16 프로 기준 앵커 보조 배터리가 약 30% 더 충전 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표기 용량이 더 높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65W 출력으로 방전했을 때 쿡테크는 완전 방전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차단되는 모습은 별로 안 당연해 보이는 결과였는데요. 상단으로 온도가 집중되어 있는 앵커에 비해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쿡테크 보조 배터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녹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었기에 이따가 자세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형 보조 배터리는 구매하고 난 뒤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었지만 파격적인 할인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원하는 포트 수는 동일하고 단일 포트에서 최대 출력은 100W로 동일하지만 모든 C타입 포트에서 최대 출력을 지원하는 앵커와는 다르게 이번 포트에서는 30W대로 제한되어 있었고 해당 포트에서 충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절반 가격이니까 절반만 충전되도록 만들었나 봅니다. 새로 출시한 신형 모델은 개선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전하며 사용할 때 앵커는 출력이 조절되고 쿡테크는 변동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두 포트를 연결했을 때 앵커는 각각 100W 출력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모든 포트에서 100W에 가까운 출력을 보여주는데 쿡테크는 100W까지 상승하지만 실제로는 65W 출력으로 변동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확인해보니 최대 출력은 유지된 채 충전 방식만 변경되어 강제 부하가 가능했던 부분으로 충전 방식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출력에 맞게 한계 출력도 조절되는 게 일반론적인 제품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샤오미의 120W 출력을 위해 남겨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150W의 최대 출력은 샤오미의 손자라는 자부심이 작용된 부분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삼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절반만 들어있는 것을 보니 새로운 모델 출시는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방전해준 뒤 충전 속도를 비교해봤는데요. 30분 동안 충전했을 때 비슷한 정도로 충전되었고, 충전이 완료되고 전력이 차단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앵커 보조 배터리가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질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방전 용량을 확인해보면 같은 용량인 만큼 비슷한 용량을 보여주는데요. 100W 출력으로 방전했을 때 모두 출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슷한 구간에서 차단되는 모습으로 용량, 성능 유지력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차이가 있던 부분으로는 소형 제품과 동일하게 최고 온도가 나타나는 지점이 앵커는 상단회로 쿡테크는 배터리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형 배터리. 대형 보조 배터리는 각 브랜드에서 기내 반입이 가능한 가장 높은 용량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표시창을 확인해보면 쿡테크의 경우 조금 더 디테일한 출력 확인이 가능해졌고, 하단 불빛을 통해 출력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모습으로 끝판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 더 멋져 보이기 위해 노력한 제품이라는 느낌. 앵커는 배터리 주제에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전용 앱으로 연결하면 어떤 용도인지 모를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사용하며 단 한 번도 유용한 적 없었던 내 보조 배터리 찾기 기능은 언젠가는 쓸모있을 기능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출력 포트는 같은 구성, 단일 포트에서 최대 출력은 두 제품 모두 140W로 동일한데요. 2000mAh와 동일하게 포트마다 최대 출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140W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에서 쿡테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충전 속도 역시 포트마다 다르다는 건 조금 더 아쉽다고 느껴지기 충분하다는 마음이었기에
끝판왕이라기보단 중간 보스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포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두 포트를 사용했을 때 앵커는 최대 240W 출력이 유동적으로 조절되고, 모든 포트를 사용했을 때 이번 포트 출력이 줄어들며 최대 약 250W 출력이 나타나는 모습. 쿨테크는 다른 포트를 연결하더라도 최대 출력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0W라는 최대 출력은 샤오미를 위한 마음이 녹아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쳐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방전한 뒤 충전 속도를 확인해보면 쿨테크는 90W 출력으로 약 27분 유지 가능했고, 앵커는 140W로 41분 유지 가능했는데, 이때 배터리 용량 표기는 100%, 최대 출력을 맞췄을 때 완전 충전됐다고 구라치는 걸 보니 충전 성능은 앵커가 더 뛰어나지만 용량 표기에 대한 양심은 쿨테크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양심은 훌륭하지만 충전이 완료되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의 대기 전력이 발생하는 모습은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전 용량을 확인해보면 더 높은 용량의 앵커 보조 배터리가 아이폰 16 프로 기준 1회 더 충전 가능한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0W 출력으로 방전했을 때 두 제품 모두 완전 방전이 가능했고, 방전 시 최고 온도는 쿨테크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이지만 배터리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니 열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전 제품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경로는 3번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출력 보조 배터리를 대표하는 두 개 브랜드, 앵커와 쿨테크를 비교했을 때 앵커가 조금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느낌이지만, 단일 포트만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두 제품의 성능 차이는 크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쿨테크 보조 배터리 역시 충분히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열 배출을 막아준 뒤 최대 출력으로 방전해보면 온도가 높아지며 출력이 변경되거나 차단되는 모습으로 내부 온도를 감지하는 안전 센서가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출력이 변경되고 난 뒤 강제로 부하했을 때 변경된 출력에 맞게 최대 한계를 조절하는 앵커와는 다르게 차단되지 않고 기존 출력까지 상승하는 모습과, 입력과 출력을 번갈아서 확인했을 때 온도가 높다는 걸 깜빡했는지 최대 출력으로 다시 인식하는 모습은 어쩌면 가성비 제품에 너무 큰 걸 바라지는 말아달라는 브랜드의 메시지. 마지막 안전핀은 건실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아무럼 어떻겠냐는 마음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두드려 볼 수밖에 없었는데, 배터리를 두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행 연습을 맞춰준 뒤 가장 약해 보이는 낮은 용량의 제품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망했지만 사라들은 있습니다. 분해는 언박싱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알아보며 느낀 여러가지 의문점들은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제품은 모르겠지만 보조 배터리 분해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날이 배터리를 잘못 건들면 걷잡을 수 없는 화려한 불꽃들이 여러분을 감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로 분해해야 하는데, 내부 구조를 알기 위해선 분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앵커 2000mAh는 이전에 분해했던 거 재탕했고, 가장 높은 용량은 예전에 갖고 있던 제품으로 분해했습니다. 떨어뜨려 모서리 찍힘 자국이 발생한 게 언제나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는 데는 문제 없겠죠? 이번에 리뷰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팀쿡은 쿡테크와 같은 쿡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팀쿡 쿡씨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보조 배터리 전문 브랜드보다는 후라이팬 전문 브랜드로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쿡테크 보조 배터리가 꽤나 만듦새가 좋다는 걸 분해하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딱히 할 말은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시간 때우는 중입니다. 제품을 모두 열어본 뒤 먼저 배터리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쿡테크 보조 배터리는 모든 제품이 충격에 강한 원통형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데 배터리로 유명한 제조사 EV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INR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보조 배터리는 2000mAh 제품의 원통형 배터리, 선파워에서 제조된 INR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파우치형 배터리로 제작되어 있었는데요. 하나의 배터리만 다른 용량으로 제조된 걸 보니 기내 반입이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만들기 위해 커스텀 제작된 배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2000mAh라는 특이했던 용량은 겸사겸사 만들어진 제품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충격에 약하다는 폴리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펀지 패드를 이용해서 내구성이 보완되었고 더 무거운 제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보강되어 있는데 제품 하단에는 마그네틱과 포고핀 단자가 내장되어 있어 충전 베이스 확인을 깜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열을 감지하는 온도 센서는 두 제품 모두 내장되어 있었는데요. 앵커 보조 배터리는 절연 튜브로 감싸 내구성이 높은 센서가 들어있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쿡테크 보조 배터리는 얇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온도 센서를 상단과 하단 두 구간으로 내장해둔 모습으로 결코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브랜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열관리 설계도 확인해봤는데요. 먼저 앵커부터 보면 그라파이트 시트를 이용해서 열이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중형 보조 배터리는 상단과 하단을 구분시켜 그라파이트가 부착되어 있는데 중형 제품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원통형 배터리가 특정 부분만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회로 사이 빈 공간에는 모두 실리콘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실리콘 덩어리가 무게 증가의 원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확인해보면 전면에는 얇은 스펀지에 열 전달을 위한 구리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회로와 배터리가 맞닿는 후면 부분은 두꺼운 스펀지의 절연 테이프로 단열 처리되어 있었는데요. 단열 처리되었음에도 실리콘을 넣어둔 이유가 궁금한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 새 제품 모두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터리로 전달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높아지는 회로 온도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실리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동안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서서히 배출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쿡테크 보조 배터리를 확인해보면 회로 전방에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얇은 구리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쥐똥도 이것보단 크지 않을까 싶은 회로와의 연결점을 바라보며 어째서인지 샤오미의 뜻이 좁쌀이라는 게 생각나버리고 말았지만 회로 뒷면에 내장된 철판을 이용해서 후면 배터리로 열이 전달되어 준수한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럼 어떻겠냐는 느낌. 비슷한 조건에서 두 브랜드의 배터리 발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배터리 수명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확인해보면 뒷면에는 따로 철판 같은 게 들어있지 않고 전방 회로 부분을 가리고 있던 검정색 판이 열을 분산시키는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경도는 3번이었습니다.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이 배터리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살짝 이격되어 있고 회로 전방에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배터리에서 높은 열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히트싱크 구조로 만들어 열 배출 효과를 더 높여둔 아이디어는 놀라웠지만 이렇게 배출된 열이 어디로 빠져나가게 되는 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성능 유지력보다는 멋짐 유지력에 중점 둔 제품인 것 같다는 느낌. 모든 제품들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고출력 보조 배터리를 판매하는 앵커와 쿡테크 두 브랜드는 표기 스펙은 비슷하지만 실제 스펙은 비슷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앵커 보조 배터리는 대부분 조건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데 문제없도록 만들었다면 쿡테크 보조 배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드한 사용이 잦은 분들은 웬만하면 앵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저렴하고 가볍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알아보며 정리했던 내용 참고하시고 본인 사용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제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